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공자의 단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자의 단전에서 공자께서 풍화가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할 가인은 정의원애하고 이 가인계라고 하는 것은 여인은 내의 바른 자리를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유기로 말하는 것이고 남정의오해하니 남자 양이라 하는 것은 바깥에 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구오를 말하는 것이니 남녀정이 천지지 대의하라 이렇게 남녀가 바른 것이 천지의 대의라고 해서 공자께서는 리 여정이라는 데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문왕의 단사에서는 남녀가 올바라야 하지만 여인의 정의를 우선으로 말한데 반해서 바로 공자께서는 남녀의 모두 바른 자리를 공평하게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쾌체인 구오와 유기로서 리 여정이라는 의의를 해석한 것입니다. 가인의 유 엄구는 하니 우리는 지금도 엄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님을 말할 때 엄친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공자께서는 부모라고 해서 바로 함께 들어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후세에 이르러서는 어머니를 엄친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엄친의 대칭으로 사랑할 자자를 써서 자당이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엄친하면 아버지, 이 자당하면은 이제 모친이 되는 걸로 그 말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자께서는 엄군을 부모를 모두 다 함께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주자가 유기와 구어를 말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조시왈 부이 모자언을 아버지는 의롭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를 요즘 우리는 자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의롭기 때문에 엄격해야 한다라는 엄자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원래 자비로우신 분인데 모하이 역칭언고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엄할 엄자를 써가지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병칭으로. 자, 여기에서 어머니도 엄격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조시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 모지부름은 가지두야라. 어머니가 엄하지 못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너무 사랑으로 빠져버리면 집안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집안의 모든 좀은 어머니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 상하지분하고 이 좀두 짰듯이 어떻게 나가느냐. 실제로 보면 집안의 좀처럼 모든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자예요. 상하의 이런 본분을 더럽히고 자제지과하며 자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좀고자예요.
그리고 난 내외지별하며 내외의 남녀의 분별을 어지럽힌 것이 좀이에요. 이게. 그리고 만 휴박지의하며 이 휴박이라고 하는 것은 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커튼과 같은 것으로 내실에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불박자는 우리의 그 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를 엮어서 짜는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 그렇기 때문에 내실을 꾸미는 것을 휴박이라 하는 것으로 바로 내실에서의 부부의 애정 행각이 너무나 좀 외설스럽다를 만자를 썼죠. 그리고 그러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집안의 좀이 된다라는 글자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4개가 예시된 것이에요. 이것이 가지고예요. 이렇게 되면은 부수엄이나 아버지가 아무리 엄격해도 유불능진찰자라 능히 이 바깥에 있는 아버지는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부모 존엄하야. 그래서 부모가 함께 모두 다 존엄하고 부모가 안팎으로 다 조심하고 또 엄숙해야 이와 같이 부존자비하고 아버지는 존엄하고 자식은 낮은 이런 상하의 위계질서가 반듯하게 되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형을 곤경하고 부부간에 남편은 모든 일을 제재하고 부인은 따르고 이러면서 각진기도 이후에 제각기 그 도의를 다한 이후에 가도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도가 바르게 되면 이 영향은 치국 평천하까지 간다라는 말에 치국이 빠졌죠. 천하 속에다가 치국을 놓고 보니까 치국 평천하까지 가서 천하가 안정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머니 역시도 이와 같이 존엄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부모를 다 함께 어무군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 조씨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라고 하는 이것을 가족의 구성원이 부자, 형제, 부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라는 이 글자는 구성원이 가져야 할 도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바로 우리는 첫째 글자는 구성원이고 두 번째 글자는 구성원이 해야 할 의무이자 도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다운 것, 바로 이것이 부부자자를 조시말로 말하면 부존자비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다는 형우제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이 형다운 것은 동생을 우애로 하는 것이고 아우가 아우다운 것은 형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다운 것은 부제 부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존재하고 그 구성원들은 해야 할 도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의 도가 바르게 될 것이리니 정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집안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집안을 가다듬는 것으로 제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천하까지 다
안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아버지는 아버지답고로부터 부인은 부인답고를 주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자, 이 효와 대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상은 부야오라고 해서 여기가 상구가 아버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가 아버지면 아래가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초효는 자식이 되고 5와 3은 양으로 보면 이게 남편이고 4와 2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음은 부인이 되는 것이고 또 자, 그러면 5는 뭐냐? 5는 형이 되는 것이고 3의 양은 아우가 된다라고 이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 괴핵으로 추지면 그래서 이 육효의 괴의 육획으로 이렇게 미뤄보면 또한 이러한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부부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그 가족의 단위를 배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내는 위 유기요. 여인으로서 안에 있는 것은 유기효고 남자로서 밖에 있는 것은 당연히 구호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부부관계. 부모라 하는 것은 또 상구를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역할은 두 개의 속에서 육사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존위제상자요. 지위가 높아서 위에 계신 분으로 보면 양의 맨 위에 있는 것은 상구여서 아버지고 두 개의 가운데에 위에 있는 어른을 찾으면 육사로 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은 구삼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상대로 보면은 아우는 초구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아랫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잡으면 자식이 되고 형을 상대로 잡으면 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장년은 위에 있고 중년은 아래에 있으니 이것은 바로 괴로 말한 것입니다. 손께는 위에 있고 이허중께는 아래에 있으니 괴 자체로 보더라도 좀비가 이러한 차례를 가지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괴상으로 말할라 치면 풍자화출이 가인이니 바람이라는 것은 불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게 가인이니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풍자화출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파급한다 이 뜻이에요. 안에 있는 불이 있으면 바깥으로 바람이 풍겨져 나간다 이걸 말하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파급되어 가는 현상으로 풍자화출을 쓴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갈 때 그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로 군자가 이를 법받아서 언유물이 행유왕은 아니라 말을 할 적에는 반드시 어떤 실상의 존재가 있어야지 공허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행동한 데에는 언제나 항자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변덕이 없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글은 뭔 말이 되냐면 언과 행이에요. 언행이에요. 언행을 닦는 것은
뭐에 해당되느냐? 자, 여기에서 주자가 신수 그래요. 신수라는 말이 내 몸으로 이 몸에다가 뭘 붙여봤느냐? 우리 몸에는 간단해요. 말할 수 있는 것과 행동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몸을 닦은 것이 언행을 닦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행을 닦는 몸을 닦는 것이 여기에서 뭔 글자가 나옵니까? 신수가. 이게 안내자예요. 그리고 집안을 다스린 것은 바깥이에요.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려면 집안을 다스리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집안의 주인이 된 사람이 몸을 닦아야 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수신으로부터 내면의 수신으로부터 제가라고 하는 바깥으로 넘어서야 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풍자화출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필 유기하여 충상거하니 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뜨거운 공기를 내뿜게 돼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불에는 반드시 뜨거운 공기가 있어가지고 충상거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풍자화출이다. 바람은 불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지 잔의 급해지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수신으로부터 제가라고 한 데까지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자께서 신수즉 가치라고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안으로 몸을 닦으면 바깥으로 집안이 다스려지는 거라고. 바로 덕업지 저 외에는 모든 덕업이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일신의 언행을 내면에서 조심하는 그 자리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유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풍자화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가지화가 한 집안의 교화가 자오 언행출이니 나의 언행이라고 하는 수신으로부터 나옴을 말한 것이니 개 윤회급에하여 모두 이처럼 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연유하여 바깥으로 파급되면서 자연 훈징이 성자야라 자연스럽게 마치 불 때면 바람 일어나듯이 내 몸을 닦아서 해놓으면 저절로 집안이 시루에 떡져지듯이 모든 교화가 훈도되어 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육효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체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지도는 이 강엄으로 이정하고 남자라 하는 것은 강하고 준엄하는 것으로서 정도를 삼는 것이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유순으로서 정도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양의 정의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의 강유를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효로 보면 초효에서는 한유가라고 해서 이 막을 한자를 썼고 지금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효라 하는 것이 강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효에 나타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강하고 준엄한 것이 초효에 반영될 때는 막을 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삼에서는 바로 회연하 위태롭다라고 언제나 위태로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상구에서는 바로 위험이자로 써서 이게 강음으로서 정도를 삼은 남자의 도를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자의 음이라고 하는 효가 가지고 있는 유수는 효에서 어떤 반영으로 나타나는가? 자, 이사에서 상전을 보면 바로 공자의 효상을 보면 개왈순이라 하니, 자, 유기에서도 순이손, 육사에서도 순제이,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공자께서는 순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순으로서 정도를 삼는 음의 상징인 부인의 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강이 중 하니, 오라고 하는 것은 강하면서도 중도를 가지고 있으니 엄격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엄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면서도 막힘이 없는 통태함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초구라 하는 것은 한유관이 집안을 막는다라는 것은 집안 단속을 잘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막을 한자 뜻이. 그러니 후회가 사라지리라. 한유가라 하는 것은 지미변야라, 뜻이 변하지 않을 때, 뜻이 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자, 우리는 처음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의의는 이변이면 이미 잘못돼 가지고 마음이 변해버릴 때 교육을 시키면 그러한 잘못을 막아내기가 엄청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부터 단도리를 해서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변해버리면 이건 가르치기 힘든 것입니다. 육이라 하는 것은 부인의 입장에서, 주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부라 하는 것은 바로 유순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마음대로 하는 걸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란 마음대로 하는 바가 없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부창, 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제창한 바에 따라서 부인은 따르는 거라고. 그리고 부인은 제중계라에서 여기에 중자 뜻이 내자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문 내에서 음식장만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니 정하면 기라리라. 자, 이게 공자의 글 쓰는 법이죠. 육이라고 하는 것하고 길자, 앞부분과 뒷부분을 들어서 가운데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 그래서 유고지길 이렇게 썼잖아, 이게. 유기지길. 유기지길은 순이 소멸세라 바로 유순함으로써 손손함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문은혜의 정의를 가지면서 주사시으라 이 음식 장만을 이에 의논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삼이라 하는 것은 좀 과격하기 때문에 양이 양자리를 가기 때문에 좀 가한 부분이어서 가인이 하각하니 바로 집안 사람들이 준엄해서 이게 편한 마음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연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후회스럽고 위태로운 일이긴 하나 그래도 엄격한 가정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란이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부자가 희희면 그저 희희낙낙으로 준엄하지 못하면 이 소리예요. 희희가. 언제나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벌어지기가 없어지면 나중에는 끝내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 상활 가인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잃지 않은 것이고 부자희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의 애절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미실이란 말을 이걸 갖다 붙이면 되겠죠. 미실가절.
집안의 그 예절을 잃지 않은 것이에요. 이러면은 잃어버리고, 이건 과강불중하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까 가인 화각이 나온 것이에요. 육사라 하는 것은 음이니까 바로 부의 부한간이 대기란이라, 부한간이라는 것은 수나무로서 유수나무로서 위에 있다라는 말은 정의에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정의로 위에 있으니 능히 그 집안을 부하게 만들리로다 라고 해서 부가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부로 만들 것이니 이렇게 된 것이에요. 구오라 하는 것은 왕경유관이 왕께서 집에 이를 격자예요. 바로 왕이 집안을 잘 다듬어서 이룰 것이니 무료라야 걱정할 것 없이 기라리라. 왕경유가에서 교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부부간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왕경유가 왕께서 그 집안을 잘 다스려서 가도지성이라 집안의 도가 성취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구라 하는 것은 좀 엄격해요. 상구는 믿음이 있고 위엄으로 하면 끝내 길할 것이라고. 왕경유가는 교상이하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해당 부분에서 다시 잡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가도가 대성하여 집안의 도가 크게 성취되어 바로 몸가짐이 더욱 엄격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